일단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 어저께 또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그 최근에 올려준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? 그러니까 방법을 정확히를 잘 모르겠다.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그다음에 시험 기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알겠는데 아직 시험이 전날인 친구들한테 그걸 보냈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너는 왜 그걸 이제 말했니?"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,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당장 시험인 친구들이 있죠, 지금.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 왔어야 됐고,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했어. 한 번도 안 했다. 진짜 정말 최악으로.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문제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. 그죠? 그리고 일단 들으면서도 '아 오케이.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.'라는 거를 생각을 하되 제일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, 무조건. 알겠죠? 얘기를 백날 했는데 안 들어 쳐먹으면 '내가 지금 이걸 뭐 하라고 있겠니.' 그지?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일이 많이 없어 보이죠? 아닙니다. 정신 나갈 것 같아요, 진짜.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좀 그런데 저도 이번 주까지만 하면 좀 그래도 좀 널널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님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나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 꼭 말 명심하시고. 알겠죠? 자, 일단 볼게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공통적인 시험범위긴 하죠, 둘 다. 지금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 두 학교가 이거가 똑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을 제가 만약에 갖고 왔지 않습니까?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날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많이 복습을 했더라면 어떤 그 한 그래프나 어떤 표 같은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모든 걸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. 이거가 핵심적인 주제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제일 베스트입니다. 제일 베스트. 근데 제가 여기다 뭐 빈칸 나올 수 있고 주제 제목 나올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빈칸을 달달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.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빈칸 여기 나올 것 같아 얘들아 라고 했는데 멍청하게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. 안 돼요, 그렇게 하면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. 왜냐면 똑같이 안 나와요. 변형되기 때문에.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. 진짜 좀 약간 대충 내는 학교들은 그냥 그대로 낸단 말이야. 그래서 개꿀 이렇게 맞추면 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약간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이 글에 가장 중요한 건 자, 좀 정리를 해 주면서 볼게. 자, 일단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요. 딱 글을 쫙 두세 번째 줄까지 읽어.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당연히 생각내야 돼. 그래서 내용 떠오르기. 내용 떠올리기가 일단 1번입니다. 됐죠? 지금 펜촉이 좀 얇아가지고 좀 글씨가 좀 이상해요. 아무튼 그렇고 내용 떠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좋겠냐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주제가 뭐였지? 혹은 어떤 요지가 뭐지? 하고 싶은 말이 뭐지?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세요. 그냥 막 해설지를 읽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. 여태까지 내용을 떠올리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해설지를 읽어왔잖아.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딱 글을 보자마자 주제가 뭐였지? 요지가 뭐였지?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요.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. 알겠지? 여기까지가 다 된 것 같아.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했는지 알겠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. 대충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 들어갔고 좀 되게 약간 이런 말들이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. 확실하게 이런 느낌으로 잡았어.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 시험 직전에 뭐 자습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는지는 뭐 제가 전 영상에도 올렸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랑 네 번째 이렇게 할게. 3번은 뭘 하냐면 일단 시험 당일 전날에 있죠.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여태까지 풀었던 모든 모의고사 같은 문제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다. 뭐 내가 주든지 아니면 뭐 이거 문제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했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. 알죠?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제 요지에서 많이 틀렸어. 내가 객관식에서 많이 틀렸다는 얘기는 그런 거에서 많이 털렸다는 얘기란 말이야.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몰랐던 그 문제 있죠. 틀렸던 문제. 그래서 만약에 정답을 체크를 해놨어. 그 정답이 왜 정답일지만 생각하는 거야. 다른 거를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다시 정정한다. 문제를 풀 때는 애들이 이건 왜 아니지? 라는 걸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지금은 직전인 상태에서는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지는 게 좀 더 중요해요. 알겠지? 그러니까 만약에 막 내가 1, 2번 고민하다가 2번이 됐어.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1번이 왜 아닌지를 납득을 하겠지?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바로 직전, 전날에는 꼭, 그러니까 전날 전까지야. 전날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날 전에는,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, 그 전 아무 때나,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답을 2번이라고 체크를 했다. 진짜 정답이 2번이었어? 그럼 2번이 왜 답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. 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오답 따지기가 아니야. 오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건 안 돼요, 선생님?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정답이었던 거 있죠? 그 정답이라고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 정답이 왜 답이 되었는지를 납득 정도만 하는 겁니다. 연습을. 알겠죠? 왜냐면 비슷하게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출제가 될 수 있겠네 정도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.
알겠지? 그다음 네 번째. 제가 이제 신청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 또 심지어 또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변형이 되는 순간 외운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. 제가 학교를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괜히 영상 올리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올리긴 하는데 그 원래 없었던 거를 딱 갖다 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애들 다 얼타다가 망했어 서술형을. 근데 그런 문제는 애초에 다른 애들도 잘 못 푼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고 지금은 왜냐면 서술형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. 다만 만약에 내가 지금 서술형 준비가 좀 약한 것 같아. 그러면 학교에서 꽁으로 주는 문제 있잖아. 그건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어. 그럼 제가 이거 말고 서술형이라고 찝은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만 연습을 하고 꼭 한두 번 정도 써보는 겁니다. 해설을 보고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있죠? 그거를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. 시간도 없을 뿐더러 되게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써보다가 쌤 근데 저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를 물어보세요. 제가 카톡 진짜 빨리 보지 않습니까? 제가 이 워치를 산 이유도 사실 연락 오고 빨리 답장해 주는 게 크단 말이에요. 어떤 질의응답 할 때. 그럼 계속 놓치니까. 그래서 좀 활용 좀 하세요. 했지? 활용 좀 해서 그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. 소스랑 별표 친 거 위주로만이라도 연습을 하자. 그리고 마지막 만약에 정말 시간이 좀 있어. 그래도 영어 공부는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좀 잘 받고 싶으면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GPT를 쓸 거란 말입니다. 그럼 그걸 역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GPT를 쓴다는 거면 우리도 그걸 써가지고 비슷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야. 이 지문을 갖다가 그냥 사진 찍은 다음에 GPT에 딱 올려. 그 다음에 이거 내용 분석해줘. 이런 식으로 하면, 아니, 그러니까 이걸로 낼 수 있는 제목 요지 문제 만들어줘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침을 주면 보통 쫙 뽑아준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, 예를 들어 선지 같은 거라도 만들어준다고요. 그런 걸 통해서, 아, 이게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연습하는 것까지가 제일 베스트인데, 아마 여기까지 가는 건 아마 좀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4번까지만 해 일단. 근데 시간이 좀 남아. 그리고 영어를 좀 잘 받고 싶어. 중간고사를 좀 망쳤어.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. 그러면 GPT를 활용하되 만약에 활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말씀드려 드릴 테니까 영상 같은 거를. 알겠지?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일단 시험 전까지 해야 될 일. 알겠지? 야 공부를 뭐 해야 되는 것까지 말해주는 게 무슨 보육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이거를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진짜 좀 답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. 한없이 지문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, 지금은. 실전 감각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보면서 아,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지문 다 기억날까? 보자마자 아, 맞다. 이거였지? 이거 다 기억날 거라고.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공부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한 번 다시 상기시키고자 영상을 찍으니까, 찍었으니까 좀 보시고요. 꼭. 알겠죠? 이런 건 좀 자기 전에 보는 걸 원래 추천했잖아. 저번 영상은. 근데 이번 거는 지금 미리 보고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세요.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습니다. 알겠죠? 네, 여기까지 할게요.